안녕하십니까. 자동차보험의 이름과 실무 강사 신동탄입니다. 오늘은 자동차보험 이제 7번째 시간으로요. 자, 지난 시간까지는 자동차보험의 법률상 관계되는 부분들 우리가 모두 학습을 하셨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 이야기를 이제 주된 쟁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관련된 내용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첫 번째 과정으로요, 자동차 보험의 개요 그리고 약관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자동차 보험은 다들 차가 있는 우리 가정에서는 다들 다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제가 이 신체 손해상사 공부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은 이제 딱 얇은 거 한 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가입하고 계신 보험사 말씀하셔서 약관 하나씩 좀 구비해서 실물 약관을 가지고 같이 두고 그렇게 좀 보시면 훨씬 학습에 도움이 되고요. 제가 지금 이제 다른 학원에서 이제 그 신체 손해사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계속 이제 수강생들한테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제가 그래서 며칠 전 강의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약관을 보여주면서 약관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게 바로 답이다. 지금 헷갈리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결국은 약관에 있는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실제 우리 보험 과목 세 과목, 이제 재산보험과 책임근제보험, 자동차보험 이 세 과목 중에서 약관의 양이 제일 작은 것은 자동차 보험이고요. 그에 비해서 약관의 비중이 가장 높고 약관 위주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과목 또한 자동차 보험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보험의 개요입니다. 이제 보통 약관. 자, 자동차 보험은 보통 약관과 특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 약관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모두 학습을 하셔야 되겠지만, 특별 약관은 이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과 또는 우리 자동차 사고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몇 가지 특별 약관만 같이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보통 약관 담보 종목은, 자, 배상 책임에서는 대인 배상, 즉 사람의 사상에 대한 배상과 물건, 대물에 대한 배상,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대인 배상은 대인 배상 1, 대인 배상 2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대인 배상 1이 이제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이 바로 대인 배상 1이고요. 대물 배상 안에서도 2천만 원까지는 의무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임의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데 비해서 대인 배상 같은 경우에는요, 대인 배상 1이 의무보험이고 약관도 다르고 보상하는 손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면책 약관도 다르고, 그 다음에 대인 배상 2는 대인 배상 1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고, 또 보상하는 손해, 그 다음에 면책 약관, 피보험자도 약간씩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 이제 사례 문제가 아닌 이제 약설 문제에서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를 비교하시오.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의 면책 약관을 비교하시오. 대인 배상 1과 대인 배상 2의 피보험자를 비교하시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약관,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인 1과 대인 2의 차이점이 있고, 그 차이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 자동차 보험 약관 학습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보통 약관 안에는 상해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두 가지 기본 담보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차 상해, 이제 줄여서 무보험차 상해라고 하고요. 정식 명칭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라고 하는 이제 두 가지 종목이 들어있는데, 자, 자기 신체 사고는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에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로 인해서 사상한 경우 보상해주는 상해보험 성격의 담보이고요. 그에 비해서 무보험자 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 자동차로 상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서 또는 가해자를 모르거나 하는 가해자의 보험이 한도가 낮거나 이런 경우에 바로 무보험차 상해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 재물보험 영역은 이제 자기 차량 보험이 재물보험 영역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신체 손해사정사 입장에서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요 네 가지 기본 담보 보통약관에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흔히 이제 사례 문제에서 어떤 보험을 어떤 보험사에 어떻게 들어있다라는 조건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때 이제 흔하게 쓰는 것이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 전담보에 가입했다라고 하면 바로 대인 1, 대인 2, 자기 신체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했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 정도까지는 좀 미리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 학습하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담보가 뭘까라는 것은 보통약관의 네 가지 담보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가입 대상에 의한 자동차 보험을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우리 이제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이제 집에 쓰는 자동차, 그렇죠? 자가용. 예, 이때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회사나 또는 법인 그리고 개인이 구비한 자동차라고 하더라도요. 예, 10인승, 11인승 이상 되는 승합차들 그리고 개인이 구입한 화물차 이런 것들은 비록 개인이 구입했다 하더라도 업무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우리 노란색 번호판 버스, 고속버스, 시외버스, 택시 이런 종류들 차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영업용 자동차 보험인데요. 자, 이제 영업용 자동차들이 노란색 번호판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반 자가용처럼 생겼고 번호판도 하얀색인데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렌트카입니다. 렌트카는 번호판이 하얀색, 즉 영업용 자동차 번호판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의외로 보험은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이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과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크게 차이가 없는데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용하고 업무용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우선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기본 전제가 그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즉 영리 활동을 해야 되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유상 즉 돈을 받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허용되는 그런 보험이고요. 두 번째로 위에 제가 보통약관 담보상에 무보험자 상해가 기본 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담보가 기본 담보가 아니고요. 특이하게 형태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즉 보통약관에 전담보 가입했어요 라고 하더라도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무보험 자동차의 상해가 특별약관이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보상 상담을 하셨던 분 중에 개인 택시 기사님이 계셨었는데요. 이제 이 개인 택시 기사님은 그냥 다 종합보험 들어있는 줄 알고 그리고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큰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보니까 무보험 자동차에 대한 상해 담보가 특별약관이고 이 부분을 놓치고 가입을 못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 이제 우리 손해배상금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조금 구조가 다르다는 점까지만 좀 요 파트에서는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동차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개인이 구입하고 개인이 소유했다 하더라도요. 10인승 초과하는 즉 11인승부터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흔히 이제 11인승, 10인승 되는 이제
카니발 차량이라든지 로디우스 차량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만 예외 조항이 있는데 인가된 자동차 학원 또는 자동차원 대표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운전 교습이나 도로 주행 교육 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렇죠. 이거는 업무용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5인승짜리 승용차라고 하더라도요. 운전 교습과 관련된 차량들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으로 들어가고요. 자,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닌 모든 차량은 바로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데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중심이기 때문에요. 사업용 자동차는 이제 밑에 나오는 영업용 자동차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용 자동차 보험은 모든 사업용 자동차, 즉 노란색 번호판을 갖고 있는 차들은 이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요. 하얀색 번호판 가지고 있는 렌터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영업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렌터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번호에 나오는 이제 한글 한자짜리 한글 그걸로 이제 구분을 하시잖아요. 허자, 하자, 호자 들어가는 차량들은 하얀색 번호판이긴 하지만 저 차들은 이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겠구나라는 점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서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자동차들, 그리고 이제 정부 기관에서 쓰는 자동차들, 그다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자동차들, 뭐 예를 들면 소방차, 그다음에 순찰차, 그렇죠. 뭐 그다음에 각종 이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버스라든지 아니면 정부기관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들, 뭐 이제 우리 높은 장차관급 좀 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이제 차가 나오지 않습니까? 기사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제공이 되죠. 그런 차들 모두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관용 차량 특별 약관이라는 별도의 상품이 마련돼 있어서요. 그 상품을 가입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 약관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1편 용어의 정의, 자동차 보험 약관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모두 한 편에 제1편에 모아놨고요. 제2편은 보상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배상 책임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인 1, 대인 2, 대물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배상 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상의 자차, 이 세 가지가 배상 책임 이외의 보장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체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요. 배상 책임에서는 대인 1과 대인 2, 배상 책임 위의 보장 종목에서는 자기 신체 사고와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이 네 가지 담보가 우리 이제 신체 손해사정사에서 공부해야 될 영역이시고요. 자, 대물 배상은 대물 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자차도 대물 손해사정사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영역입니다. 자, 그다음에 3편은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청구라는 항목으로서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어떤 절차와 어떤 서류, 어떤 내용으로 지급을 할 수 있는지 해당되는 부분과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어떤 절차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책임근제 보험에서도 배웠지만 자동차 보험에서도 보험금의 분담이라는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분담에 대한 규정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편은 또 일반 사항으로서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자동차 보험 약관은 특이하게도 다른 보험, 즉 삼보험이나 우리 책임근제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항이 먼저 약관에 나오는 데 비해서 자동차 보험 약관은 맨 뒤로 빼놨어요. 좀 특이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3편까지 내용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내용이고요. 4편은 이제 몇 가지 조항 정도만 같이 좀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별표가 있는데요. 이 별표는 먼저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 기준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사고를 당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보상 담당자들하고 합의금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건데요. 이때 보험사의 보상 담당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급 기준에서 보상하지 못합니다. 지급 기준에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 말하는 그 지급 기준이라는 것이 바로 대인배상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의 지급 기준으로서요. 자, 자동차 보험 기준에서는요. 대인배상 2가 기본적으로 무한으로 가입을 합니다. 자, 세상에 무한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건 정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행복한 일이에요. 자, 내 재산,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를 냈을 때 내 재산에 대한 손실은 하나도 없이 모두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을 보상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에 비해서 손해배상금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보험사 입장에는 딜레마였기 때문에요. 자, 자동차 보험에서는 다른 보험과 달리 다른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배상 책임의 기준은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 뿐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는 별도의 지급 기준이라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기준 내에서 보상을 하려고 이 피해자들하고 컨택을 하고 하는 일들이 바로 이제 자동차 보험 보상 실무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물배상에 대한 지급 기준도 마찬가지로 또 운영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 뭐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이제 별도의 규정을 가지고 있어야만 상해보험 성격인 자기 신체 사고 보험금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 갈등 없이 의견 충돌 없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요.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과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라고 해서 과실상계과 유사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법률상 관련된 부분 우리가 토픽 학습하실 때 호의동승 감액이라는 부분, 호의동승이라는 부분 학습을 하셨어요. 거기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약관에서는 동승자, 즉 내차 기준으로 탑승한 사람의 탑승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그 손해액을 일부 감경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바로 규정된 것이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별표 5가지 중에서 우리 자동차 보험 이제 신체 손해상사 영역에서는 첫 번째 대인배상 지급 기준, 둘째 자기 신체 사고 지급 기준, 셋째 과실상계, 넷째 동승자 유형별 감액 비율표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같이 여기까지 학습을 하시면 자 이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에 대한 학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특별 약관 중에서는 운전자 연령 제한과 범위 제한 특별 약관. 자, 이 약관들은 뭐냐면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어떤 특정한 연령 기준 이상 이제 사고 시점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고 시점 기준으로 어떤 특정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운전을 가능하도록 그래야 보험 혜택을 주도록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하고 보험 가입을 하면 그만큼 보험료가 절약이 되는 이제 그런 특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나 기명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준수하지 않으면요. 대인배상 1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담보들은 모두 보상이 되지 않는 그 대신에 보험료가 할인되는 이제 그런 구조에 있는 특별 약관이고요. 자,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은 이제 자기 신체 사고가 보장 범위가 생각보다 작으니까 이 보상 범위를 넓혀서 보험료를 조금 더 내면 이제 더 보상 범위가 더 좋은 그런 특약으로 대신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자동차 상해 특별 약관이고요.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 약관이란 그야말로 제목대로 다른 자동차, 내 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를 우연히 운전하게 되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친구 차를 타고 가는데 친구가 너무 졸려해서 제가 대신 잠깐 운전을 한다든지, 뭐 직장 동료 또 마찬가지고요. 이런 경우들에 운전을 했을 때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연령 한정 특약이나 범위 한정 특약에 그 차가 걸려 있어서 제가 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사실 친구 차는 가족만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특약에 가입돼 있다고 한다면 대인원 제외하고 전담보 면책이 되는 이제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우연한 사정으로 다른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하게 돼서 사고 처리를 해야 되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 제 입장에서 이제 우리 차 보험에 가입돼 있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라는 것이 나타나서 이제 도움을 주는 이제 그런 특별약관이고요. 자,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은요,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을 하시면 자동 가입되는 게 대부분의 보험사에서 기준에서는 그렇고요. 몇 개 보험사에서는 아주 작지만 보험료를 내셔야 가입을 할 수 있어서 보통 뭐 1,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정도 보험료를 추가를 해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보험사 상품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이란 자 이런 것이죠. 자, 우리 자배법 학습을 하실 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약관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무엇이 있는가 하는 부분 학습을 하셨는데요. 그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바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그 다음에 자배법 규정은 양수인을 승계한 사람을 그 차의 보험에서 보상한다, 보장한다, 인수한다,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 부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그 부분이 바로 구체화된 약관이 바로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으로요. 자, 이 약관은 특이한 것이 양수인, 즉 내 차를 산 사람을 내 차 보험에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내 차 보험에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 기간 동안 대인배상원은 보상을 해주는 그런 특별약관이고요. 이거는 이제 순전히 자배법 규정 때문에 보험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약관이고요. 자,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이제 돈 주고 사람이나 물건을 운송할 때 이 약관을 가입하지 않으면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자동차 보험에서는 일부 예외가 있지만 원칙적으로 면책입니다. 즉 유상운송, 즉 물건이나 사람을 돈 받고 실어 나르는 행위는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특약,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을 하면 보상이 가능한데요. 자, 이 약관이 이제 요즘에 중요도가 커진 이유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태권도 도장이나 학원 뭐 이런 데서 운영하는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들이 바로 이제 원생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운영을 했던 게 이제 대부분이었는데요. 지금은 중요도가 커진 이유가 바로 자가용으로 물류, 즉 택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 자가용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는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첨부하지 못했습니다. 즉 가입을 하고 싶어도 가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입이 가능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자가용을 이용해서 택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문호를 개방을 한 건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가용 자동차, 개인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건에 대한 유상운송만 가능한 것이지 사람에 대한 유상운송은 불가능하다. 즉 택시처럼 운행하는 것은 안 된다. 뭐만 가능하다? 그렇죠. 이제 택배 일을 하기 위해서 자가용에 이제 택배 상자 싣고 돌아다니면서 배송해 주시는 이제 이런 일은 가능하고 그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보험 처리가 다 가능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택배 제도, 즉 자가용 택배, 개인의 택배 활동을 하는 일이 이제 도입이 됐고요. 각 이제 택배 회사, 물류 회사들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선택하신 분들, 즉 개인용 차량으로 택배 업무를 선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개발한 것뿐만 아니고요. 택배 회사에서는 일정 시간, 즉 뭐 예를 들면 제가 투잡으로 7시부터 저는 밤 10시까지만 택배를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새벽 6시부터 8시까지만 택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미리 이제 약속을 하면 그 택배 회사에서 해당되는 차량을 등록해 가지고요. 이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을 대신 가입해 주는 경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차주가 가입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소속된 물류회사, 택배회사에서 가입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즉 이제 택배 물류 자가용으로 하는 택배 물류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자, 제가 이제 지금까지 자동차 보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 1편이 바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용어의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말씀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생각보다 그 답은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용어의 정의, 특히 이 기본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또 그 부분을 적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의외로 실전에서 실수하시는 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실수하시냐? 아주 어렵고 뭐 중요한 부분, 뭐 교재에는 약관에는 잘 없는 그런 내용들 가지고 실수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로 다 모르는 부분이에요. 시험 준비해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서로 공평한 것이고요. 자, 득점이 높은가 낮은가, 합격을 하는가 못하는가의 구분점은 바로 기본적인 약관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요건과 정의 규정을 잘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같이 보시면요. 첫째, 가지급금. 자, 가지급금과 비슷한 용어를 저희가 이미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자동차 손해보상법상의 가불금, 그리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우선지급금이라는 부분 이미 우리가 학습을 하셨는데요. 자, 우선지급금과 가불금을 합쳐서 놓은 게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지급금이라는 용어는 약관상의 용어고요. 법령상의 용어는 자배법에서는 가불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는 우선지급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지급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어떤 비용이나 뭔가가 더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액은 확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때 어떤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을 누구에게, 피해자나 또는 피보험자에게, 즉 손해배상 청구권자나 피보험자에게 일부를 지급하는 것을 바로 가지급금이라고 하고요. 예. 자, 우리 가불금 제도와 우선지급금 제도는 지급하는 기준이 약간 다른데요. 자, 우리 가지급금 제도는 둘 중에 피보험자나 피해자에게 유리한 기준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가지급금은 대입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물도 가능한데 우리 이제 시험 영역에서는 이제 대입만 처리를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제가 그렇게 가능하다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단기요율.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인데요. 사실상 요즘에는 이제 거의 사라졌다고 보고요. 과거 IMF 시대 때는요, 이제 차를 운행을 해야 되겠고 1년간의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의무 가입이니까 가입을 하기에 그 보험료 자체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단기요율짜리 상품들을 마구 팔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되고, 자, 필요한 부분은, 즉 예를 들어서 임시로 차를 구입해서 쓰셔야 된다든지 하는 부분들 있을 때는 이제 가입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아예 승인 자체가 좀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가입하시고, 뭐 3개월 차를 썼고 그 후에는 뭐 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거나 한다고 하면 나머지 9개월 동안 보험료를 환급받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 보험 가입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 또는 약물.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보면요. 마약, 대마, 향전식성 의약품 등 관련된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말하는 마약 또는 약물이라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마약, 약물이라는 용어가 자동차보험에서 필요한 이유는 뒤에 나오는 요즘에는 이제 마약, 약물, 뭐 음주운전 당연히 나쁜 것이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지만 의외로 숨겨져 있던 우리 상황들이 뭐가 있냐면 바로 마약에 취하거나 약물에 취해서 이랬을 때 정작 음주운전은 강하게 처벌이 되고 제재가 있었는데 이 부분 마약과 약물에 대해서는 그런 제재가 없다는 반성해서 자동차보험 약관에도 마약, 약물 운전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제도가 이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무면허 운전. 자,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하겠죠. 면허가 있는가 없는가. 면허가 없는 사람 과거에는요. 대인배상 1 제외하고 전담보를 배상 책임,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에서는 면책이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약관이 바뀌어서 무면허 운전이라 하더라도요. 일단 보상을 해주고 그 무면허 운전을 한 피보험자에게 일정한 제재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무면허 운전이라는 것은요.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운전, 조종, 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종별 위반, 즉 우리가 1종 보통면허가 있다, 2종 보통면허가 있다.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근데 2종 보통면허로 1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뭐 승합차라든지 이런 걸 운전했다고 하면 바로 무면허 운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때도 무면허 운전이고요. 면허가 아예 없었거나 면허가 취소됐거나 그렇죠. 정지됐거나 모두 포함해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고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건설기계관리법상 차는 즉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는 왜 무면허 운전의 정의에 넣어 놓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앞에서 학습하신 자배법 규정과 생각을 해보신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규율되는 적용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상 구종건설기계라고 분명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인 전제가 자배법에 따른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시작됐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당연히 건설기계관리법상 구종건설기계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면허에 대한 규정,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종이란 용어가 운전이란 용어와 동일한 선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건설기계는 운전이라고 하지 않고 조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운전이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비단 운전대, 즉 핸들을 잡고 차가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요. 예를 들면 레카차라고 한다면 다른 차를 견인해 가는 것, 그렇죠. 그리고 우리 크레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높은 곳으로 옮겨주는 것, 이런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사다리차라고 한다면 차를 고정시켜 놓고 사다리를 거치시켜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운전이라고 합니다. 운전. 그래서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이라고 합니다. 자, 즉 핸들만을 잡는 게 운전은 아니다. 이거보다 운전의 범위는 더 넓다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바로 운전자와 우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 배웠던 운행자, 보유자, 타인, 운전자, 운전보조자 이 부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운전이란 무엇인가, 운전의 보조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알고 계셔야 자배법상 운전자인지 약관상 운전 피범자인지 하는 부분을 우리가 판단해서 사례 문제를 풀고 또 우리 실무에 나가서도 해당되는 실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운전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우리는 이미 배웠죠. 운행이라는 개념. 운행이라는 것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죠. 운송이라는 것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앞에서 봤던 운전이라는 개념, 네, 그 사용 방법,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사람이나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운행이기 때문에, 자, 주정차라고 하더라도 운행이고요. 예, 주정차라고 하더라도 운행, 즉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운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법에 따라 쓰는 것이기 때문에, 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19 구급차가 있는데요. 이 차는 공장에서 구급차로 이미 주문을 해서 생산돼서 나오는 차고요. 그래서 그 안에는 각종 의료 장비는 밖에 나와서 달지만 이 침대차, 즉 환자를 싣고 옮기고 하는 그 침대차는 기본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구조화돼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구급차입니다. 이때 구급차에서 이제 응급 환자를 내리다가 구급차 침대가 환자를 제대로 결박하지 못해서, 즉 이제 고정하지 못해서 환자가 떨어졌을 때 과연 그렇다면 이게 운행인가라는 부분이 의문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그 용법, 구급차는 구급차의 용법에 맞춰서 지금 사용 중이었기 때문에 운행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이제 급하게 이제 응급실 앞에 도착을 하고 바로 환자를 내리기 위해서 문을 여는 과정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혔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문도 애초에 공장에서부터 달려 나왔던 것이죠. 이것도 그 용법에 따라서 문을 열고 닫는 것,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거든요.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했기 때문에 운행으로 인한 사고고, 따라서 보유자는 운행자 책임을 지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화물차를 결박하는 이제 큰 이제 두꺼운 우리 검은색 그 고무 재질로 만든 끈이 있습니다. 이 끈은 화물차를 구입할 때 달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화물차는 화물을 실어야 되고 그 화물을 고정해야 되니까 그 고정을 위해서 대부분 이제 구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때 화물차에서 끈으로 화물을 결박하다가 그 고무끈을 놓쳐서 반대편에 있던 사람이 사상했다면 과연 용법에 따른 사용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주의 의무 위반은 있겠지만 용법에 따른 사용은 아니기 때문에 불법 행위 책임은 가능하겠지만 운행자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이런 부분까지 좀 이제 앞에 부분하고 제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린 부분 내용 좀 한 번만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고,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용법에 따라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것도 음주운전입니다. 즉, 설사 술을 먹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한테 왜 음주 측정을 하냐라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음주운전입니다. 따라서 떳떳하시다면 음주 측정에 응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자, 음주 측정 거부했을 때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한다라는 규정은 도로교통법에 있고요. 자, 자동차 보유자 우리 이미 학습하셨죠? 그렇죠.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자동차 보유자라고 하고요. 자동차 취급업자. 자,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자동차 취급업자란 자동차 자체를 수탁, 즉 받아서 자기가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관련된 일을 하는 업자들을 통틀어서 자동차 취급업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업 하시는 분들, 대리운전업, 주차장, 급유, 세차, 판매, 탁송 등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시는 모든 분들을 바로 자동차 취급업자라고 하고요. 자, 자동차 취급업자가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대리운전 사고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다음 시간쯤에 학습하실 승낙피보험자의 개념에 있어서 대인배상 1에서는 자동차 취급업자를 승낙피보험자에 넣어주죠. 왜? 김영피보험자가 차를 맡겼으니까 그 차를 맡긴 동안은 자동차 취급업자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 있는 점유권자로서 자동차 보험 약관상 승낙 피보험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즉 제가 운행자 책임 말씀드리면서 운행 지배가 단절되는 경우가 3가지다. 첫째, 피보험 자동차가 도난, 절취운전. 둘째, 취급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셋째, 피보험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운행 지배가 단절돼서 김영 피보험자에겐 운행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급업자를 대인배상1 피보험자에 승낙 피보험자에 넣어둔 이유는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제 아주 정책적인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취급업자에 대해서는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 무보험차상의 자차에서는 모두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보험 자동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 그 한 대입니다. 자, 1, 2, 3 가에 4, 5, 6, 7이라고 번호가 써져 있는 그 차대 번호가 정해져 있는 차종이 정해져 있는 그 차가 바로 피보험 자동차죠.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김영 피보험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험이고요. 피보험 자동차 중심으로 돌아가는 보험인데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데도 자동차 보험이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들이 바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김영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없거나 하는데도 굳이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김영 피보험자가 아닌데 다른 사람을 김영 피보험자로 넣어줘서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리고 피보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와 관련해서 사고가 났는데 피보험 자동차로 생각해줘서 똑같이 취급해서 보상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들을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차차 학습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피보험 자동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다. 자,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라는 용어가 2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피보험 자동차에서 나오고요. 두 번째는 김영 피보험자에서 나옵니다. 2가지. 예. 왜 그러냐? 2가지는 이미 정해져 있고 다른 것들은 사실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자, 부모, 배우자, 자녀 우리가 줄임말로 부배자, 부배자 하는데요. 자, 부모, 배우자, 자녀는 자, 우리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굉장히 여러 번 등장하고 굉장히 어떤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즉 면책되는 경우도 있고 피보험자로서 부책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란 친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는 것이고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피보험자의 자녀란 법률상 혼인관계,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자녀이고요. 양자 또는 양녀 마찬가지로 자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부모, 즉 저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새롭게 재혼을 해서 들어오신 분, 그분들을 계부모라 하는데 이분들은 부모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첩, 뭐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었는데 첩관계, 당연히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계자녀, 즉 제가 재혼을 했는데 그렇죠. 새로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바로 계자녀죠. 계자녀. 그렇죠.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계자녀 어디서 보셨죠? 예, 콩쥐팥쥐. 그렇죠. 콩쥐팥쥐, 신데렐라들이 다 그 관계들이 언니들과의 관계가 바로 계자녀지 않습니까? 그리고 콩쥐 기준으로
새로 들어온 새어머니는 계모이고요. 그렇죠? 파치 기준으로 콩쥐의 아버지는 계부가 되는 것이고요. 예. 자, 그렇고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 자, 도로교통법 정한 사고 발생 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예, 를 말하는 건데요. 자, 우리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자, 도로교통법상 그다음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라는 특별법상 뺑소니 운전과 뺑소니 사고와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은 다릅니다. 뺑소니는 가해자가 상해를 시켜놓고 사망을 시켜놓고 도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 위반은 피해자라도 해야 될 의무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신고를 한다든지 구호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한다든지 최소한의 것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피해자라고 룰루랄라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보험에서 특별한 조치, 예,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고 부담금이라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결과적으로는 보험 혜택이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 보시면요. 자, 무보험 자동차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일단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보험 자동차로 피보험자가 사상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즉, 그래서 정의는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그렇죠. 피보험 자동차는 무보험 자동차가 될 수 없어요. 피보험 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요. 이 경우 자동차라는 것은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첫째,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모두 해당되고요. 둘째,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구정건설기계가 아니고 모든 건설기계 해당되고요. 군수관리법에 의한 차량, 자, 이건 이제 군용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군용 차량을 포함해서 전차, 그렇죠. 그 다음에 자주포, 장갑차, 이런 것들도 모두 해당되고요.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및 개인용 이동장치, 농업기계와 종치법에 의한 농업기계, 트랙터, 경운기,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를 말하고 이런 차 중에서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자, 이 세상에서 무보험 자동차란, 자, 이 세상 차가 100만 대가 있다면 일단 한 대는 빠져요. 그 차는 바로 피보험 자동차죠. 그렇죠? 그러면 99만 9,999만 9,999대 중에서, 그렇죠, 해당되는 자동차는 여기에 나오는 자동차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다만 제외되는 것은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무보험 자동차의 정의 중에서 자동차란 무엇인가에 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정의 규정을 학습하신 거고요. 이어서 보시면 이제 무보험이란 과연 무엇인가? 즉, 그래서 어떤 자동차이고 그 자동차가 무보험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정의 규정인 무보험에 대한 정의 규정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인배상2가 없는 자동차라든지 대인배상2는 가입했는데 어떤 면책 약관이나 다른 사유에 걸려서 대인배상2가 보상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약관, 즉 자동차 보험 무보험차 상해 약관에서 보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 한도가 낮은 대인배상2를 적용한 자동차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자동차 보험은 다 무한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여러분 그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1억 원짜리도 있고 2억 원짜리도 있고 가입하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은 유한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 한도가 이쪽 차, 즉 무보험 자동차 보험 기준으로 보상 한도가 높으면 그 차도 무보험 자동차에 해당하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무보험 자동차가 2대 이상일 때 그 금액을 합산해서 우리 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으로 한도보다 낮으면 그 차 2대도 모두 무보험 자동차다라는 부분을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뺑소니 자동차, 즉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는데 그 차를 알 수 없었던 그 자동차도 무보험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다만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부분은 해당되는 이제 담보에 들어가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개인용 이동장치, 즉 킥보드 같은 경우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이제 규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자동차법 약관에 도입하면서 보유불명 사고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아직까지 그 개인용 이동장치에 대한 의무보험이란지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험금이 지급될 위험이 높은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최소한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는 좀 제외시켜 달라라고 해서 이제 일단 절충적인 과정으로 뺑소니 사고에 있어서는 개인용 이동장치는 무보험 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기본적인 부분, 즉 용어의 정의와 피보험자에 대한 부분까지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비롯한 우리 보통약관상 담보 이어서 같이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